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드라마 철인의 왕후 1회부터 16회까지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상당히 독특하고 아주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쪽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선 철종식입니다. 먼저 장봉환, 현재 청와대 최연소 셰프입니다. 조선시대로 타임슬립을 해서 여기 김소용의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실장, 장봉환을 비리로 몰아서 경찰에 쫓기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조선시대로 가서요. 여기 철종, 흔히들 강화도령이라고 부르죠. 허수아비 왕이라 보이지만은 개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의 철종의 이복형, 금의대장인 영평군입니다. 영평군. 그리고 이쪽에 홍별감, 철종이 강화도 시절의 친구입니다. 숨은 조력자입니다. 철종의 조력자 홍별감. 그리고 김소용, 철종의 부인입니다. 철인 왕후죠. 김소용. 이 시기에는 여기 김씨 가문과 여기 조씨 가문이 서로 대립을 해서 세도 정치 시기라고 불립니다. 김소용은 김씨 가문 출신입니다. 먼저 김씨 가문의 김문군, 김소용의 친아버지입니다. 비리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고요. 김좌근, 훈련대장이고 기득권층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순원왕후입니다. 순원왕후. 대왕대비라고 앞으로 계속 부르겠습니다. 김좌근과 대왕대비는 서로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김환, 김씨 가문의 막내 금수저 촐랑입니다. 여기 김병인, 김좌근의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의 사촌 오빠가 되죠. 소용을 연모합니다. 다음은 조씨 가문입니다. 조씨 가문의 조대비, 죽은 선왕인 헌종의 어머니입니다. 미신을 맹신합니다. 그리고 조화진, 철종의 후궁입니다. 그러니까 철종, 그 다음 화진, 그리고 소용, 이렇게 삼각관계입니다. 다음은 궁궐 안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만복, 궁궐의 궁중 요리를 담당하는 대령 숙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담향이라는 어린 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용의 전담 상궁, 최상궁입니다. 다 아니되옵니다 라고만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용의 전담 몸종, 홍연입니다. 홍연. 네, 이 정도면 등장인물 소개가 다 되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1회부터 16회까지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회부터 16회까지의 줄거리는 크게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먼저 첫째로 현재 장봉환이 김소용의 몸에 들어갑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장봉환은 생선 요리에서 낚싯바늘이 나와서 파면됩니다. 그리고 한 실장에 의해서 식자재, 나쁜 비리자로 몰리죠. 그래서 형사들을 피해서 막 달아나다가 호텔 수영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서 정신을 잃습니다. 자, 그때 물속에서 소용이 나타나서 장봉환에게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자, 그렇게 깨어나 보니 뜻밖에도 장봉환이 김소영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소영의 기억은 상실된 채였습니다. 이제 소영의 몸에 들어간 봉환, 그러니까 앞으로 소영, 봉환, 그리고 이 소영이 몸에 들어간 봉환은 상봉, 소봉이라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봉이라고 말하면 소영이 몸에 들어간 봉환입니다. 자, 둘째로 소봉은 자충우돌 적응하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우선 어떻게 애를 쓰느냐? 여러 번 호수로 다시 뛰어듭니다. 1차는 사고 재발을 위해서 물을 빼놔서 맨 땅에 헤딩해서 실패. 2차는 대왕대비에게 아부를 해서 그나마 물을 채울 수는 있었지만 우물이 말라서 제대로 못 채워서 실패. 3차는 호수로 뛰어들긴 했는데 철종이 헤엄쳐와 구해줘서 실패. 4차 때는 호수 안에서 진짜 소영을 봅니다. 그리고 기억도 돌아오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적응을 하면서 철종과의 관계도 변화를 겪습니다. 철종과의 관계도. 먼저 혼인 첫날 합방에서는 술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철종을 그냥 재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소봉이 골아 떨어지고 철종은 뒤에 말씀드리는 비밀 장부를 찾으러 나갑니다. 자, 그러다가 소봉이 철종에게 우리 서로 노타치 하자. 그랬더니 철종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단계에서 남장을 하고 소봉이 궁 밖에 나가서 기방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여기 영평대군 홍별감과 함께 이를 돕무 중이던 철종의 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비밀 유지를 위해서 얼굴을 천으로 가린 철종이 소봉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때 김병인이 나타나서 철종은 그 천을 떨어뜨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철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까지 듣고 보았는지 알아보려고 자백을 하게 만드는 자백차를 키스로 소봉에게 마시게 했지만 그래도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철종이 우리 노타치 하자 자꾸 졸라서 그래 하자 이랬더니 철종이 그럼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말하죠. 소봉은 각자 행복하게 살자, 철종은 함께 행복하게 살자 라는 뜻으로 노타치를 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용과 함께 자맹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맹을 하면서 소봉은 철종의 팬클럽이라고 말하고 또 철종은 소봉의 안티팬이다 라고 말하는 재밌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적응 장면, 대왕대비와의 관계도 변화를 겪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호수에 물을 넣기 위해 7일간 합궁을 하겠다고 거래를 맨 처음에 합니다. 나중에 호수에 뛰어드니까 대왕대비가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중전을 폐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궁에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각종 아부들을 하죠. 맛있는 현대 음식도 만들어주고 얼굴 팩도 해주고 등등등등 이런 일들을 합니다.
웃음이 많이 유발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중전 호수 사건입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중전이 자살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궁에서 나가기 위해서 궁궐 사람들에게 일부러 잔인하게 행동을 해서 마녀라고 불리고 있던 그 소용은 결혼 전날 김병인에게 울면서 궁궐 생활이 다 거짓이라면서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김자근을 찾아가서는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궁을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김씨 가문의 답은 죽어도 궁에서 죽어라 였습니다. 그 당시에 철종은 소용이 자신을 압박하는 김씨 가문 쪽이라서 멀리 하려 했고 또 화진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진과 가까운 사이였어요. 소용이 철종에게 저를 연모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철종이 그것은 명령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서로 사이가 냉랭했습니다. 호수에 뛰어든 바로 그날 소용은 화진을 만나서 철종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진은 거절하죠. 그러자 소용은 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호수로 뛰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밝히라고 했던 진실이 뭐냐? 알고 보니까 어릴 적에 화진은 소용을 엄청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있었습니다. 철종의 집안이 영모에 몰리자 철종의 어머니가 철종에게 우물 속에서 숨어서 나오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화진이 부추겨서 소용이 우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린 철종을 보게 되고 그때 갖고 있던 어머니의 책인 동몽선습을 철종에게 주고는 밖으로 소용은 나옵니다. 그런데 소용의 말이 새어나가서 우물 안에 철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문군과 자근은 철종을 죽이려고 우물의 덮개를 덮어버립니다. 소용과 사촌 오빠는 덮개를 열어주고 바로 도망을 갑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철종은 그 앞에 있던 화진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명선습을 책을 건네주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화진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숨깁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궁에 관련된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용이 호수에 뛰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화진은 자신의 몸종, 5월이라는 몸종이 김씨 가문의 자객에 의해서 납치가 되자 그 5월도 구하고 철종도 구해내기 위해서 대왕 대비 앞으로 나가서 자신이 소용을 호수에 밀었다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때 뜻밖의 소용은 자신이 자살하려 했다고 말을 합니다. 소용이 자살 문구를 적은 천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소봉이 나선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자, 네 번째 사건은요, 비밀장부 사건입니다. 비밀장부 사건. 여기서 비밀장부는 김씨 가문에 비리가 적혀 있는 그런 비밀장부입니다. 철종은 첫날밤도 그렇고 합방 때도 그렇고 또 기방 사건 때도 그렇고 비밀장부를 찾아서 이쪽 김씨 가문의 세력을 누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장봉환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소용도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차 소용의 본가에 가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소용이 본가에 요양가에 있을 때 철종은 소용도 위로할 겸 또 비밀장부도 찾을 겸 본가를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본가에서 본가 우물에서 비밀장부를 찾으려고 했던 철종은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나서 정신을 잃을 뻔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죠. 그런데 진실을 말하려고 찾아갔던 화진이 우물에서 우물을 받다가 장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진이 장부를 갖게 된 거죠. 몸종 5월이 김씨 집안의 자객에 의해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이것이 소용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오해한 화진은 소용을 끌어내려 달라고 그 장부를 조대비에게 건네줍니다. 조대비는 소용의 방에 장부를 몰래 갖다 놓고 발견되게 하죠. 화가 난 좌근과 또 대왕대비 쪽에서 소봉에게 독약이 든 얼음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그때 떨어진 얼음 하나에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어린 나인 담양이가 돌멩이를 던져서 소봉이가 못 먹게 만듭니다. 그런 이유로 어린 나인 담양은 사약을 받지만 철종이 마비산을 써서 죽은 척 만들어 살립니다. 그리고는 면천을 시키고 엄마랑 같이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자, 5번째입니다. 연회가 있는 날 철종은 주작 작전으로 김씨 집안을 잡아들이고 수렴청정을 거두어들여 친정을 시작합니다. 연회날 일이 많았습니다. 긴 작은 쪽 이쪽에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한 실장의 조상을 시켜서 물에 독을 타서 사람들이 배탈 나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 재료 운반자들을 죽여서 재료가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소봉은 숙주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멋진 음식들을 만듭니다. 용수감자, 맥두날두, 포춘양갱 뭐 이렇게 음식들을 만들어서 대성공을 합니다. 김자근은 또 철종과 같이 훈련했던 그 동료들을 다 잡아와서 앉혀놓고는 벌 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갑자기 폭탄이 터져서 철종도 큰 부상을 입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철종이 스스로가 짠 작전이었습니다. 주작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김씨 집안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대왕대비에게 수렴청정을 거두라고 압박을 해서 결국 철종은 삼정이정청 설치를 선포하는 등 친정을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6째는 소용의 반격과 소용의 뜻밖의
임신입니다. 자, 소용은 철종과 노타지 관계를 그만두고 동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 반격을 하지요. 대왕대비에게는 똑같이 얼음물을 마시라고 주면서 쫄게 만들고, 조대비에게도 그래 반격을 하고, 화진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하긴 오히려 호수에 빠지라는 걸 구해주긴 했지만요. 한실장의 조상은 대를 끊는 벌을 내리고요. 아버지 문근에게는 그동안 벌었던 재물을 다 팔거나 나누어 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억을 재생해서 예전의 비밀장부 내용을 다 적어서 철종에게 전달합니다. 김병인에게는 우리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라면서 선을 그어주고요. 결국 화진은 철종에게 가서 자신이 어린 시절 철종을 구해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비밀장부를 자신이 조대비에게 건네줬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철종이 많이 놀라게 됩니다. 자, 점점 더 가까워진 소용과 철종. 자, 소용이 철종에게 미래를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은밀히 들었던 이 병인 쪽 사람들은 왕에게 소봉이 왕에게 이상한 것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소용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폭발 사고 후에 다시 일어난 철종과 뜨거운 밤을 보냈던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독특하고 상당히 유쾌하고 재밌는 그런 드라마네요. 네, 지금까지 철인왕후 1회에서 16회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